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의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젠텍이 긍정적인 일이 있었죠. 일단은 요 계약 공시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던 PO 방식이 아닌 이제 이 주문서, 이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고요. 일단 규모는 이 이제 27억입니다. 27억. 사실 뭐 단비 같죠? 단비 같습니다. PO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되면은 조금 또 다시 우리가 또 방긋 웃을 수 있는 그런 또 기대감이 살짝 생긴 거죠. 물론 27억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실적을 뭐 엄청나게 높여준다.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얘네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 이제 PO 방식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왜 공시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고 이거는 이제 1분기에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1분기에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PO로 계속적으로 작년 4분기와 좀 비슷하게 흐름으로 된다라면은 거기다 플러스 27억 이제 붙여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월에 얼마나 3월엔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났습니다. 공시가 어쨌든 났고 이런 공시는 정말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액바 700억 이상 나왔는데도 뭐 크게 안 올랐는데 뭐 이제 수젠텍 27억 가지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액바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액바는 수주 공시가 단일 판매 계약이 계속 나왔던 종목이고 4분기부터는 이 수젠텍 같은 경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었던 게 4분기 실적이 나름 선방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시가 안 나오는 걸로 굉장히 많이 투자 심리를 좀 흔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이슈로 지금 이제 시간에 4% 정도 지금 2.46% 올라온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크게 뭐 이 금액으로 사실 상한가 가는 거는 뭐 사실상 힘들죠. 힘들고 상한가가 가서도 안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금액 갖다가는 올라갔다가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면 아마 피레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사실 차트 뭐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감사합니다라는 상황이겠지만 이제 이 종목을 끌고 가시려는 분들에게는 사실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우상향하는 약간 이 어떻게 봐야 될까? 영양제 같은 느낌? 영양제 같은 느낌으로 좀 작용이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월이 사실 거래일이 적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살짝 해소시켜주는 요소 정도로만 작용이 돼도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전반적인 또 부분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얘기하고 이제 차트 얘기하고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처럼 또 수젠텍이 또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 관련된 부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저번 주에 주담 통화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이게 확 바뀌고 그러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거는 제가 뭐 거의 주 2회 정도는 전화를 해서 업데이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오면은 제가 좀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WHO 팬데믹 전문가 니키 신도 박사가 백신 나와도 코로나19 퇴치되지 않는다. 라는 그 부분으로 지금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세계 1인자 엄청나게 좀 저명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잡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잡히는 부분이 아니고 대략 2주에 한 번씩 뭐 한 번씩 변종이 일어나라는
그런 한문이 좀 적혀 있는데 변종보다는 사실 변이가 맞죠. 변이가 맞는 거 변종이면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변이보다는 아직까지 변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그 백신에 대한 변종으로 나오면 당연히 효과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변이가 심해지면 이제 변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기존 효과가 이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진단은 엄청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일어나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또 한번 팬데믹이 오겠죠. 엄청나게 패닉이 오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변이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요거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럼 과연 2주에 한 번씩 변화되는 거를 백신이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개발 속도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기사를 찾아낸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실 거고요. 보시면은 필자는 코로나19 경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자인데 이 지금 백신 맞아도 코로나19 걸릴 수 있다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효능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이 보시면은 화이자 백신 효능의 195%란 말은 백신 접종자 100명과 백신 안 맞고 코로나19 감염된 중증 사망의 이런 100명을 비교한 결과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가운데 중증과 사망이 5명에 그친다라는 얘긴데 그쵸?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걸릴 수도 있고 사망을 갈 수도 있다는 거가 백신을 맞는다고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PPT로도 정리해드렸지만 백신은 내 몸에서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끝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체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정상인이 유지되는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진단은 더더욱 더 큰 시장이 이제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백신이 제대로 접종이 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쭉 정독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쭉 정독을 해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또 봐야죠.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 진화 속도에 학계 못 따라갈까 당혹 2주마다 한 번씩 바뀌잖아요. 2주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과연 이거를 이제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음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변이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요게 이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좀 그 걱정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마다 변이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거로 했지만 오판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약회사는 새로운 백신을 준비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계속 ING라는 거를 조금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단키트 특집에서 찍었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변이 코로나 빠르고 강력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계속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미 연구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이 코로나의 백신 효과 떨어져.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가 지금 보시면은 이 특히나 영국 남아공이 엄청 심하죠. 브라질 세계국에서 생긴 변이 코로나에는 기존 이제 FDA 승인을 받은 그게 의미가 없다.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도 남아공 플러스 알파로 붙은 그 변이가 지금 생겨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발 변이는 중화가 가능했지만 남아공은 변이를 중화하려면 기존보다 더 많은 항체가 필요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왜 우리가 중화항체에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가예요. 백신을 맞고 나서 이 끝이 아니에요. 딱 접종해서는 끝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얼마만큼의 항체가 지금 필요했는지, 얼마만큼이 필요했고, 얼마만큼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수센텍의 발걸음이 굉장히 좀 잘 맞추고 있죠. 잘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 감염자 수치 여전히 높아라는 부분들 해서 계속적으로 요거 뭐 이제 파우치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펴지지 않았지만 너머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방향에서 참고 견뎌야 된다는데 지금 이 왜 경계를 늦추면 안 될까요? 과연 이게 줄어든 게 백신만의 덕분이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스크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적용이 돼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지. 사실 백신만으로는 모든 걸 다 이제 좋게 만들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저도 코로나가 끝났으면 이라고 바라는 정말 사람이지만 주식을 떠나서 정말 이런 질병이 빨리 해소가 돼서 이제 예전처럼 마스크 다 벗고 뭐 길거리 공원도 보고 뭐 이제 여행들도 좀 다니고 그런 이제 삶이 예전에도 잘 누리지 못했지만 그런 삶의 이런 풍경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선 빠르게 좀 돌아왔으면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30만 40만 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브라질 굉장히 좀 또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그러니까 요런 것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스라엘은 좀 줄었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은 오늘은 좀 줄었습니다. 이스라엘 3, 4천 유지되다가 또 1,800명 줄었기 때문에 요거 좀 집중해서 봐야 되죠. 왜냐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9천 이제 4,000명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백신 여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제가 그것도 정리했잖아요. 백신 여건 유럽 뭐 중국 요런 애들 백신 여건 다 하는데 요것들을 할 때도 결국에는 이제 정상인 시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 홈키트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성능이 좋은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수젠텍의 제품은 그런 부분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나쁘지가 않고 어쨌든 계약 공시도 조금 더 이거는 뭐 이제 약간의 희망 사항을 좀 걸어 본다라면은 이제 예전에 액바가 공시가 좀 나기 시작하다가 처음에 짜잘짜잘한 거 나다가 이제 대규모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흐름으로 수제니도 아예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FDA 승인만 받더라도 일단은 기대되고 있는 이런 물량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중앙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증이 빨리 나오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이제 이 승인 부분이 얼마나 딜레이가 안 되고 어쨌든 서류는 계속 주고받고 있고 보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이게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부양안 통과가 됐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이제 진단키트 쪽에 55조 요거를 좀 예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흐름들에서 조금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잡아 나갈 좀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양회에 대한 부분들, 양회가 이제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그래서 양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움직임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패권 전쟁이 또 나오는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즘에 뭐 코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이 미국과 중국과의 이 전쟁, 패권 전쟁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을 때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우리가 체크를 잘 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랩지 이제 급등 나오기 시작했죠. 진단주들이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휴마시스도 오늘 좀 피레침이긴 한데 휴마도 좀 좋은 공시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거 이제 항원 진단 공급도 나왔고 그쵸. 그래서 요것도 나왔고 일단 자가 진단 관련된 부분으로 일단 한번 초반에 좀 떴건 것 같고 어쨌든 요런 식으로 좀 뭐 규모가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요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랩지 같은 경우는 이제 20억 투자한 거 이제 사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그런 거죠. 신약 개발 업체에 20억 투자 요런 것들 그러니까 사후 관리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가 않은,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진단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시젠도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좀 아쉽죠. 6%까지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고 엑바가 조금 많이 좀 흔들리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PCL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주들이 최근에 좀 활성화가 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라면 진단주들의 수급이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된다면 당연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 수젠텍의 그 관심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추가적으로 뭐 엑바랑 요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 뭐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뭐 시젠도 있고 뭐 PCL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진단주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 되게 많아요.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도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어차피 다 같이 좀 눌리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나마 이제 실적을 최대한 좀 견인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던 PCL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언급하다 보면 다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런 흐름들이 좀 들어오는 것들이 좀 영향을 좀 주지 않고 있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간에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네요. 거래량 좀 붙고 있고요. 7,000주 뭐 아직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에서도 못 올라가게 좀 찍어 누르려는 약간의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매수세가 좀 붙고 있다라는 거, 장중에 좀 더 붙었으면 조금 더 차트가 좀 좋아졌을 텐데, 뭐 그거야 뭐 지금 이제 700원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700원이면 오늘 좀 고가 라인 근처죠. 그래서 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아마 이제 미국장만 이상하지만 않으면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번에 갭을 만들면은 요거를 안 메우고 그냥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돌파 갭을 만들었으면은 상승 추세 이어가지고 쭉쭉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 우리 하락 갭 만든 것처럼 갭을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갭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추세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이거 한번 이 하나만 갭이 있으면 잘 쉽게 메우지만, 갭이 막 4개 5개 있으면은 이 그 흐름이 좀 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방에서도 하락갭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물론 언젠간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갭을 이렇게 시간에 좀 영향을 받아 좀 뜨면은 아예 시초 때 바로 눌렀다가 갭 메우고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는 이제 모건 스탠리 좀 쳤죠. 모건 스탠리도 쳤고, 사실 저는 지금 외국인 모건이든 원래 얘네 좀 그래도 중장기 하던 애들인데, 이제 JP 모건 서울 요런애는 원래 단타고, 보시면 이거 사가지고 유튜브 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네들이 또 샀다라는 거는 또 금세 또 이제 매도를 또 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음봉인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음봉인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리를 그래도 잡아주려는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7,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만나고 얘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또 이제 살짝 횡보를 해야겠죠. 횡보를 하면서 120선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좋은 이슈 뜨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뚫어주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뚫어질 때 랩치처럼 아예 이렇게 박살을 내거나 해서 이제 다음 거래일 만약 급등 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했을 때 여기 이제 이런 박스에 걸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젠텍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급등 나오기 만약에 한다면은, 올라가서 급등 나오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여기 라인까지는 가줘야 되고, 여기 라인 움직여야 되고, 요번엔 반드시 이 라인, 예전에 그 두 군데 있죠. 이 3만 여기 요 라인, 요 라인과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 두 군데는 반드시 거래량 동반해서 한 번에 뚫어야 돼요. 한 번에 여기 라인에서 여기 두 라인은 제가 4번 정도씩 의도적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찍어 누른 거 보여드렸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가격대까지는 이제 만약에 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주가가 좋은 이슈가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방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뚫어줘야 되고, 거기에서 올라갔다 바로 이제 눌리는 게 아니라 지지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그래서 일단 무난하게 우상향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평선들 만나기 시작을 할 때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선 사실 급등이 나와봐야, 급등에 나와 본들
도망가기 바쁘죠. 이제 아니면 단타로 수익 실현하기 바쁘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찔끔찔끔 올라가면은 사실 사는 사람들도 힘들고 파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면서 일정 가격들까지는 조금 올라가 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는 그래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일단 높은 상황이죠. 다만 그 상황이 좀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좀 있는데, 이런 공시가 그래도 안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계약 기간의 공시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금액도 작은데 만약 기간이 늘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제 백신 쪽으로 조금은 포커스가 가 있는데, 그 부분 조금만 해소가 되면은 분명 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게다가 백신이 나오고 나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 키트에 대한 FDA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이 되고 어떻게 이제 여건이 형성되는지,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좀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게다가 공식까지 막판에 나와줘서 흐름이 뭐 나쁘진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주들 지금 좀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우리 살펴보면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